생년고 안티프라민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오늘 안티프라민이 속삭이는 이야기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전무후무한 소송이 한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소송 사건입니다. 퇴직금을 너무 많이 받아서 소송이 걸린 사건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퇴직금을 적게 받으면 소송할 수 있겠지만 퇴직금을 많이 받았다고 이것을 반납해야 된다고 소송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소송의 주체가 일반 유한양행 직원이 아니라 아들과 유일한 박사의 동생이 소송 주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담당한 판사의 표정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소송건은 아마도 대한민국 명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일한 박사는요, 건강한 국민만이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1926년도에 유한양행을 설립합니다. 그렇기에 이분이 전개한 사업들은 결코 돈이 되면 뭐든지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에너지 드링크인데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박사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한강물에 설탕을 타서 국민들에게 먹여서는 안 된다가 그 이유였습니다. 돈이 되면 사업을 전개하는 것과는 완전히 배치된 그러한 경영 철학을 갖고 있었던 분이 유일한 박사죠. 그리고 이분은요, 전문 경영인 체제를 대한민국에 거의 최초로 도입한 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사업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전문 경영인에게 승계를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승계만 한 것이 아니라 사후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들을 해고하고 친인척을 모두 내쫓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과거에 유일한 박사는 실천을 했던 대단한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 분이죠. 그러면 지분은 혹시 갖고 있지 않을까? 지분이요? 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한양행은 오너 지분이 없는 매우 독특한 기업이죠. 1971년도에 그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유언을 남기게 됨으로써 유일한 박사는 기업 존재의 목적, 이윤을 통해서 사회에 환원한다. 기업가로서의 위대한 정신을 보여준 유일한 박사. 이분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유일한 박사는요, 위대한 기업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 너무너무 귀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에 나라를 빼앗기자 한인 소년병 학교에 입교하고 맹호군 창설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유일한 박사는 미국 전략정보국 OSS에서 추진한 넵코 프로젝트에 가담합니다. 넵코 프로젝트는요, 일제 교란 작전으로 특수 요원들이 훈련을 받고 침투하는 거대한 계획을 짰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그 프로젝트가 실행되기 전에 독립이 되면서 그 계획은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넵코 프로젝트 문서에 나오는 암호명 A입니다. 그 A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유일한 박사였습니다. 이때 유일한 박사의 나이가 50세였습니다. 여러분이 50세라면 나라의 목숨을 바쳐서 넵코 프로젝트에 가담하겠다 하는 분 있으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손을 한번 들어보아 주십시오. 그 결정이 얼만큼 쉽지 않은 결정인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알 수 있을 겁니다. 유일한 박사는 성공한 기업가이면서 나라 잃은 슬픔, 국권 회복을 위해서 기꺼이 본인의 목숨을 바치겠다고 50세 나이에 특수훈련을 받아가면서 넵코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단한 영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 나라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로만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그러한 말뿐인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했던 유일한 박사의 숭고한 실천과 정신이 더욱더 빛을 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지도계층, 오피니언 리더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하는지 그 정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분이 저는 유일한 박사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무엇인지 우리 가슴 속에 한번 진지하게 새겨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민연고인 안티프라민을 사용하실 때마다 우리 유일한 박사의 정신과 그 뜻을 새기는 멋진 후손이 되었으면 합니다.